네. 게다가 또 집안일하는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니까 또 우리 어머니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통증을 무시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등 통증 무시하면 큰 코 다쳐요. 왜 네. 그럴까요? 그 첫 번째는 무서운 내과 질환의 증상일 수가 있다. 그런데 무서운 내과 질환이라고 나와서 더 걱정이 되네요, 김 교수님. 네, 등 통증 하면 되게 근골격계 질환, 다시 말해서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내과적으로 안에 장기에 이상이 있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상당히 많고 이런 경우는 심각한 문제를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안쪽에 있는 심장이나 간장이나 폐에 이상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등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급성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뭐 관상동맥 질환이나 암 질환, 발열 이렇게 일어나고 염증성 질환 같은 경우에도 방산통이라고 해서 등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차라리 코끼리 한 마리가 올라가 있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멧돼지 한 마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그러니까 아팠다가 안 아팠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등의 통증이라는 건 근육이 뭉쳐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내과 질환이 있어서 아플 수도 있고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차적으로 내과 질환에 생기는 통증은 연관통이라고 해서요. 근육이 있는 쪽으로 등 쪽으로 이게 방산통이라고 퍼지는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심장이 아프다고 심장 부위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이 퍼져서 관련통이라는 증상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어디 생기느냐, 어떤 양상으로 때느냐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네. 등 통증의 등의 위쪽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냐면 대동맥 박리증이라는 현상이에요. 이 등 쪽의 통증이 찢어지는 듯하게 아픈 거죠. 얼마나 그러면서 아플까. 밑으로 척추로 내려오기도 하고 등 쪽으로 내려와서 그다음에 다리 쪽에 가기도 하고 복통도 생길 수 있고 이게 심해지면 하반신 마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예. 자, 두 번째는 이 가운데 등 쪽에 생기는 경우는요. 췌장염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건 뭔가 쥐어 짠 듯한 이런 통증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죠.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뭐 발열이라든지 복통, 구토 같은 증상이 생기고 통증이 한 6시간에서 12시간까지 지속될 수가 있고요. 이런 통증 외에도 배가 거북하고 뭔가 거북한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이 생기고요. 식후에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갈비뼈 있는 부위 있죠. 네. 이런 부위에 생기는 경우는 급성 신우신염, 신우신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열이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뭐 구토 같은 현상들이 생기고 오한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을 두들겨 버리면 이 신우신염이 있는 부위를 놓으면 뭔가 조금 자지러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갈비뼈 바깥쪽에 생기는 경우에는 요로 결석 이런 경우는 통증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거든요. 콩팥에부터 요관까지 연결되는 그 요로에 어딘가 돌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 가슴이 아프다는 특히 왼쪽 가슴이 아픈 분 중에는 네. 복통을 일으키면서 상복부에 통증을 일으키면서 왼쪽 등이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개 위궤양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위가 아파야지 왜 등 쪽이 아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이것이 연관통이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위궤양으로 한 10분 중에 한 4분 정도는 상복부에 통증 없이 왼쪽 등이 아파서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등 통증을 파스나 붙이고 물리치료나 하다가 결국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서 이런 질환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등 통증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